그래서 일단 자료영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바스크립트 때보다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복잡해져서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 네, 판서를 좀 하지요. 여기 할거가 있었네요. 숨어 있었어요. 빠져주지.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요겁니다. 41페이지 책에 보시면 자료형들이 많은데 자료형이 뭔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문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숫자 실수 넣고 간단했는데 자바 언어부터는 이제 언어가 좀 약간 엄격해졌습니다. 자료형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골라서 쓰셔야 되는데 표에 보시면 일단 이 책이 좀 좋네요. 표에 보시면 자주 쓰는 자료형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인트, 롱, 더블, 분리 이렇게 적어서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쓰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냐면 뭐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옆에 이제 크기라고 해서 바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바이트를 좀 아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딩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바이트나 비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실 때가 됐네요. 비트 백엔드 들어오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비트, 바이트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는 뭐냐면 저희 이진수 하시나요? 옛날에 수학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진수라고 해서 이진수가 0과 1로 되어 있는 0과 1로 되어 있는 0과 1로 되어 있는 숫자를 이진수라고 합니다. 0과 1로 되어 있는 거를 이진수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산술 계산에서 십진수를 쓰죠. 십진수 0부터 9까지 쓰는 그거를 십진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시는데 어쨌든 다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진수입니다. 이진수가 뭐냐면 0과 1로 되어 있고 0과 1로 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숫자 표현을 하는 거죠. 저희는 산술 표현을 뭐로 하죠? 십진수. 십진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0부터 9까지 되어 있는 표현으로 숫자 표현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쉽죠? 십진수. 그런데 이 이진수를 왜 써야 되냐면 컴퓨터는 이진수만 알아먹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수만 알아먹습니다. 이진수만 알고요. 사람이 표시한 숫자는 십진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 컴퓨터는 요거만 알아요. 요거 몰라요. 요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딩할 때 십진수로 쓰더라도 항상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변환이 된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게 바꾼 다음에 항상 실행이 됩니다.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실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진수라는 숫자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진수만 알기 때문에 이진수를 쓴다고 합니다. 쓰는데 요거를 수학 시간에 표현한 대로 이진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트라고 비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비트가 0과 1로만 표현되는 최소 단위라고. 최소 단위. 컴퓨터에 보시면 단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위를 하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저희 어떻게 되죠? 그램 뭐 이런 거 이거 있죠? 킬로그램
그래서 무게를 재는 단위로 그램, 킬로그램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컴퓨터도 단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뭐냐면 비트입니다. 비트. 아시겠죠?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이런 단위를 컴퓨터에서 수를 계산하고 세기 위한 단위가 있는데요. 그 단위가 비트가 최소 단위, 최소 단위. 아시겠죠? 이거는 뭐로 표현된다? 0과 1로만 표현된다. 이진수로. 왜냐? 컴퓨터는 이진수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 최소 단위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그 비트들을 모아서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든 단위가 뭐냐면 요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쓰기 위해서 킬로그램을 쓰잖아요. 킬로그램. 그럼 숫자도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라는 단위가 또 나오는 겁니다. 바이트는 뭐냐면 바이트는 뭐냐면요. 요 비트들의 모임입니다. 비트들의. 그래서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아시겠죠?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램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g이 1000g이 1kg이 1000g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컴퓨터의 단위는 최소 단위가 비트고요. 비트가 모여서 최소 단위가 0과 1로 되어 있는 게 최소 단위 비트고 요 비트 8개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1바이트. 이해하셨나요? 이 단위입니다. 단위. 별거 아니에요. 그램 같은 거 표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는 크기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표에 보시면 크기 되어 있는데 바이트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8비트의 모임이니까 1바이트로 되어 있으면 8비트라는 얘기입니다. 8비트. 이해하셨죠? 단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우고요.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진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옛날을 떠올려서 이진수 이제 처음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수학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까먹었겠죠? 다들 까먹었으니까 요거를 바이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이트로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8비트입니다. 8비트. 8비트는 금방 뭐라고 했죠? 1바이트. 네. 칸이 8칸이 있죠? 8칸이. 8비트, 1바이트. 비트는 항상 0과 1만 표현할 수 있다. 0과 1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10진수 4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진수 4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 됩니다. 요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0승은 1이고요. 2의 0승은 1입니다. 그래서 4를 표현 안 하면 4를 표현해 봅시다. 2의 2승 하면 4잖아요. 그죠? 그러면 1하고 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진수가 됩니다. 이진수로 바꾼 거죠. 10진수 4를 이진수로 바꾼 겁니다. 앞에 다 0이니까 빼고 그냥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일단 8칸을 꽉 채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 옛날로 돌아가서 잠깐 해드렸어요. 그래서 코드 문제도 있긴 있었는데 요거를 요거를 10진수 5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4에서 여기 1이죠? 1이니까 0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1 이렇게 하면 00000 101 하면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 옛날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진수, 이진수 바꾸기
왜냐하면 컴퓨터의 기초 상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십진수는 모르고요. 십진수 몰라. 십진수 몰라. 항상 이진수가 없어. 이진수.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 상식. 이제 컴퓨터 쪽 공대 말고 다른 계열에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옛날에부터 중고등학교 때잖아요. 상기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바이트라는 크기가 1바이트면 이제 8비트가 되고 1바이트는 8비트가 되고요. 8비트. 2바이트는 28이 16비트가 되죠. 16비트. 그 다음에 48인데요. 48. 예. 4바이트는 48이 32비트. 그 다음에 88, 64비트.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희의 윈도우 OS라고 하는데 요거에 주소 단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64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64비트 아시겠죠? 그래서 그 64비트라는 말이 나온 게 그 비트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바이트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 여기 컴퓨터를 쓰고 있고 속도는 여기 윈도우의 속도는 64가 제일 빠르고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32비트 그 옛날에 과거에는 16비트 썼고 컴퓨터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64비트 다음에는 이제 또 나오겠죠. 나오면 비트가 또 1, 2, 4, 8, 16 곱하기 8 하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어쨌든 이런 컴퓨터가 계속 연산 속도가 성능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됐죠? 됐고 이거는 이제 백엔드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비트나 바이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하고 오 장난 아닌데? 세네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코딩으로 가죠.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맛배기를 했고요. 연습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자바스크립트 해갖고 코드도 뭐 프로 그렸으니까 쉽게 하자 이런 거. 연습 문제를 드리면서 직접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지정하고 헬로우 월드죠. 그래서 챕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챕터 02 로 이렇게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만드실 때 여기에 폴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기 밑에 패키지 있죠? 패키지 새로 만들기 이렇게 폴더 모양처럼 생긴 거 이 패키지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름 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넣어라. 이름을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챕터 02 이렇게만 치고 여섯 번째 해봅시다. 직접 해야 되겠죠? 들어갔잖아. 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계속 이제 처음 시작하시니까 생소하죠? 툴도 이제 달라졌고 하니까. 항상 이 오른쪽 그릭에서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HTML도 만들 수가 있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바 배우니까 자바 클래스 클릭하셔서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자바 클래스는 첫 글자는 대문자를 해주세요. 첫 글자는 대문자, 컴포넌트처럼 첫 글자는 대문자를 해주시고, 네, 섹션, 예, 하고 02,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02, 01. 예, 2장이니까요. 2장, 챕터 2장이니까 02에 첫 번째 이제 02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섹션, SEC, 섹션 2장 표시를 위해서 02,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클래스부터 계속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차차 배우시기를 준비되죠. 그런 후반기 때, 자바 후반기 때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예, 위에 거 클래스, 계속 클래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엔터. 이렇게 하면, 네, 요 위에 뭐 이상한 거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만들어지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죠. 예, 아까 어떻게 했냐면, 함수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예,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함수를 만드시려면, 이것의 0의 함수를 만드시고요. 만드시고 요거 해봅시다. 정수 리절트를 만드셔서 네, 정수 리절트가 이렇게 결과죠? 결과 출력 연수고 정수 리절트 그 다음에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네, 주어드릴게요. 힌트 함수를 만들고 파블릭 보이드 함수 만들고 만드시고 네, 여기서 주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트 밸류에 10이고요.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결과를 하는데 아래 리절트에 밸류 플러스 10을 20을 하죠. 넣어서 여기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거 틀린 적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40 나옵니다. 결과 40 출력됩니다. 보내드릴게요. 앞에 폴더명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프로필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많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방법과 그거가 또 있습니다. 자바에서 비슷하게
30 아닌가? 30? 아, 30이네, 30. 그죠? 30이네, 30. 네, 맞습니다. 네. 30 맞네요. 30이잖아. 네. 그죠? 네. 네, 이것도 뭐, 빨리 했으면 1분 뒤에. 네,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간단하죠? 우리 앞에 거. 네. 단술 예산하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리절트 변수를 하나 또 만들고요. 네, 자바스크립트 많이 보셨으니까, 직접 밸류 플러스, 네, 10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밸류 플러스 22점. 20 하시면 되고, 네, 요거를 아까 출력 함수가 뭐라고 했죠? 단축키. 출력 함수 단축키가 뭐라고 했죠? 예, S 아웃입니다. S 아웃. 그래서 S 아웃, 아웃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절트로 넘기시면 완성 완성됐습니다. 됐죠? 요거를 출력 클래스 있죠? 여기 메인 함수가 있는 실행 클래스 가서 갖고 와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 클래스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거 다 주석으로 박아버리고요. 네, 섹션 1 했죠? 그래서 객체 만드는 거 모르겠습니다. 생소하시죠? 요번에 객체는 이름이 뭐냐면 아까는 뭐였죠? 아까 코딩한 객체 이름은 섹션 0101이었어요. 근데 지금 섹션 0201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요 객체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요 객체는 생성하는 방법이 위에 있으니까요. SEC 화면 위에 뜨죠? 이게 자동 완성, 예, 자동 완성 뜹니다. 그래서 SEC 하면 0101을 했고 이제 섹션 2죠. 챕터 2죠. 챕터 2에 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시고 변수명을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네, 보통 소문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뉴 하시고 네, 객체명과 똑같은 생성자 함수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객체 생성이라고 있죠. 네,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적어주시고 이게 객체 생성입니다. 객체 생성 뉴 하셔가지고 생성자 부르는 객체 생성. 그러면 객체가 생성됐으면 객체 안에는 네, 속성과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눌러보시면 네, 지금 속성은 안 보이고 함수만 보이죠? 붉은 글씨로 이그젠 02를 네, 붉은 글씨로 여기 이제 요 객체 있죠? 요 객체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죠? 요거를 불러오시면 돼요. 이그젠 02를 점 이그젠 02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네, 위에 실행 버튼 있죠? 실행 버튼 클릭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답은 예, 30이네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잘하셨죠. 그래서 또 초반에는 좀 실행 클래스 계속 보내드릴게요. 대강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요거는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실행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실행할 때 요 객체에 함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 객체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틀려졌죠. 그 객체에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객체명이 0101에서 0201로 바뀌었죠. 잘 보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속
할게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분들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 쓰는 단축키를 좀 알려드릴게요. 단축키를 좀 아시면 좀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단축키를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적어드릴까? 여기에 지금 섹션 2 하고 있는데요. 섹션 챕터 2에 섹션 2 하고 있죠. 이 요약에 인텔리제이 단축키. 그래서 컨트롤 1을 누르시면 컨트롤 1 숫자 1 컨트롤 1을 컨트롤 플러스 1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래 이걸로 돼 있네. 그래서 숫자를 넣어주면 여기 프로젝트 창이 닫히지 않나요? 닫히죠? 안 닫히나요? 아닌가? RT랑 RT죠. 메가 없으시네. 메가 커맨드 이렇게 맞는데 RT라는 닫혀요. 윈도우 단축키가 틀린 거네. RT네. 윈도우 단축키가 틀리네요. 네. 맥 쓰시는 분은 커맨드 1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를 RT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 윈도우 맥 쓰시는 분은 커맨드 누르시면 됩니다. 숫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애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매우 삽니다. 어쨌든 많이 하는데 어떨 때 좋냐면요. 여기에 코딩하다가 요 창이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코딩하면 화면을 좀 크게 보려고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텔리제이가 좋은 점이 Alt 1 누르고 밑에 Alt 2번부터 숫자에 따라서 열리는 창이 다 단축키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누르면 옆에 프로젝트 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북마크도 열리고요. 3번 누르면 찾기도 열리고 4번 누르면 실행창도 열리고 아까 30 나왔던 실행창도 열리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의 사상이 뭐냐면 이 툴의 사상이 뭐냐면 인텔리제이 개발 툴의 사상이 뭐냐면 마우스 쓰지 말고 개발하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축키가 다 웬만한 건 다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우스 안 쓰고요, 그냥 키보드만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제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저는 맥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윈도우는 Alt 1부터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으니까 아까 결과창도 Alt 4번을 누르시면 나오죠? 한 번 누르면 결과창 나오고 한 번 누르면 결과창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텔리제이 구글에 가시면 인텔리제이 단축키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으니까 인텔리제이 단축키. 제가 항상 VS 코드에서도 뭐 단축키 얘기를 드렸는데 단축키 아시면 좋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뭐 인텔리제이 단축키 15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이제 윈도우하고 맥이 틀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도 막 계속 이제 윈도우 썼다 맥 썼다 헷갈리긴 하는데 제 주력은 맥이니까요. 어쨌든 자기 주력에 해당되는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적어놨다가 외워서 쓰시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에서 썼던 것들도 다 비슷하게 될 겁니다. 컨트롤 D 하시면 줄복사. 보이시나요? 컨트롤 D 하시면 줄복사. VS 코드에서 썼잖아요. 그죠? 컨트롤 Y 하시면 이거는 줄 삭제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Y 툴 삭제. 이것도 맥은 좀 풀려요. 그래서 맥하고 윈도우 따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벌써 내고 감축키 해서 이게 줄복사 여기 이제 아래가 있는 게 프로젝트로 창이죠? 창 보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접었다 열었다 할 때 그냥 Alt 1 접었다 열었다 할 때 Alt 1 이렇게 얘는 맥 쓰시는 분 요거는 맥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붙여넣기 줄복사는 앞선 예제에서 보셨던 거와 똑같습니다. 앞에서 많이 하셨던 컨트롤 D가 줄복사, 줄 삭제는 컨트롤 Y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 맥은 아마 커맨드 X스페이스 네, 윈도우 안 그래요. 맨날 헷갈리네요. 이거는 맥하고 윈도우 똑같나? 똑같고 맥에서는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를 많이 쓰거든요. 커맨드 기계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시는 분도 있죠. 코딩하는 데이터 잠수기 좀 하시면 빨리빨리 코딩이 돼서 편하죠. 마우스로 쓰려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손목도 보호해야 되죠. 코딩하다 보면 손목도 없습니다. 어쨌든 키보드만 쓰시면 편합니다. 신기한 단축이 있으면 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됐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이글잼 명예 아까 소개시켜드렸고 계속 해봅시다. 뭐 쉬운 거니까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복수 원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생소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글잼 명의로 바로 밑에 만들고요. 여기 밑에다가 복수해서 연습 문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출력하는 거네요. 포도처럼 해볼까? 여기 3이 들어오고요. 정수 3이 들어오고, 3하고 5가 들어옵니다. 5가 들어오고, 결과는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네요. 3시간 5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힌트는 이제 자바 처음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드리죠. 힌트는 문자열 붙이기가 문자열 붙이기.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여기 힌트입니다. 문자열 붙이기 더하기로 다 했잖아요. 그죠? 더하기로 문자열 붙이기 다 했죠. 문자열 붙이기 숫자와 문자열을 같이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입력은 제가 제시해 드리죠. 아워라고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얘는 미니트입니다. 얘는 5 출력 3시간 5분 출력해 보시고 문자에 붙이기 이용해서 요거 다 하신 분은
다 하신 분은 바로 밑에 요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계산이죠. 수학인데요. 수학인데 결과가 185분. 시간을 분으로 고쳐가지고 185분 출력. 이렇게. 185분 출력하시면 되고요. 185분. 3시간 5분을 분으로 나눠서 185분. 네, 이거 보내드릴게요. 요거만 보내드릴게요. 위에 거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릴게요. SEC, 영이, 연길, 전사다. 요거만 있죠. 연습 문제, 보시면. 문자를 붙이기 똑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점수하고 문자를 붙이면 그게 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 자리에서 포인트를 썼습니다. 포인트. 얘는 없었죠. 이렇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마지막에 여기 문장을 쓰시면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주셔야 돼요. 안 붙이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자바 배우시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랑 뭐가 틀린지 비교해가지고 비슷할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근데 풀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힌트 하나 더 드리면 혹시